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인 경찰 행정학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원래 강의 순서대로 한다면 경찰 행정법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찰 행정학을 해야 순서인데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경찰행정법의 난이도나 분량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적은 경찰 행정학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25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행정학은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론, 인사, 예산, 정책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부분은 조직론의 첫 번째 파트인데요. 경찰은 조직이죠. 조직의 정의가 뭘까요? 레버는 이렇게 했습니다. 2인 이상이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동하는 체제가 조직이다. 그래서 가로 1번에 교재 가로 1번에 보시면 조직의 원리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에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구조와 환경을 가진 사회적 단위이다. 치오니의 정의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은 네 번째 줄 보시면 민주성과 효율성을 그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찰은 기본 관료제입니다. 뷰로크래시라고도 하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매버가 관료제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층이 있습니다. 나중에 입직하시면 경찰의 계급이 11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경부터 치안 총감까지 이걸 계층제라고 합니다. 계층이 있다는 이유는 명령, 지시, 복종 이런 어떤 위계 질서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에 보시면 계층제적 위계 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특히 공적인 계약 관계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계층제의 원리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5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계층제의 원리 나와 있는데요. 계층, 계단이죠. 그러다 보면 그 조금 높은 계단, 위의 계급으로 승진하시게 되면 권한과 책임이 변합니다. 지방경찰청장, 한 도를 관할하죠. 경찰서장, 한 구나 군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급에 따른 권한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책임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직무도 위아래로 등급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층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층제의 원리의 기본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명령, 복종, 지휘, 독 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가시면 혐오감사관실이라고 있습니다. 혐오관실에서는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맡게 됩니다. 장점은 뭘까요? 명령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일체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 경찰이야. 경찰에서 하는 일, 조직에서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계급장을 가지고 있고 계급을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을 거치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계층을 거치면서 그 과정이 토의에 의해서, 토론에 의해서, 위원회에 의해서 몇 번에 걸러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사결정의 신중성. 단점은 뭘까요? 너무 많은 계층을 거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겠죠. 관리 비용의 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은 어떨까요? 윗사람이 허락 안 해주면 안 되겠죠? 경직화됩니다. 지식 도입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계층이 많아지면 갈수록 어떤 프로세스를 고치는데 결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식도 도입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튜브를 활용하는, SNS를 활용하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에 나이 많이 드신 높은 계급의 분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플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밑에 계급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상당히 사용에 용이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죠. 지식 도입에 어려운 신문화, 신장비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두려움이기도 하고 기득권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거부감이죠. 그래서 여러분 253페이지에 가시면 장점과 단점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 단점에 보시면 계층제는 비합리적인 인간 지배 수단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통솔 범위의 원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이 통솔 범위의 원리는 기출문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정하는 원리입니다. 육체적인 것, 단순한 집단일수록 통솔 범위는 점점 넓어집니다. 그 말은 내가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복잡한 전문가 집단 어렵죠? 통솔하기가. 그리고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 범위는 좁아지게 됩니다. 예, 삼성과 같은 대기업 부서가 아주 세밀하게 나눠져 있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업무 파트, 내 담당구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업무나 다른 담당 구역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아니면 중소기업 이런 데는 어떨까요? 규모가 작으면 격리도 하고 기획도 하고 가서 세일즈까지 하게 됩니다. 통솔 범위가 완전히 넓어지겠죠. 그래서 통솔 범위의 원리까지 조직이 존재하는 한 계층은 나오게 됩니다. 2인 이상만 돼도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계층은 늘 존재합니다. 계층제 원리. 계층제의 원리. 그 뒤에 따르는 통솔 범위의 원리.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 범위는 좁아진다. 기출 문제겠죠. 다음 페이지.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 보시면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 한다. 이게 명령 통일의 원리입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막 수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이나 지방청장까지만 가면 좋은데 아니면 일선경찰서에서 지능팀에서 수사해서 수사과장, 경찰서장까지만 가면 되는데 현재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인 거죠.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이 있는데도 지검, 검사, 지검장, 지청장을 거치게 됩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어떤 수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 다시 검찰에 가서 재수사를 받는 이중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수사권 불필요한 낭비다 이거죠. 그래서 영미권에서 있는 수사권 조정의 원리, 독일과 프랑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사권이 경찰에 있습니다.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의미는 수사의 시작, 종결이 모두 경찰에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종결권까지 가져오자는 상당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건 무슨 원리와 관련이 있다? 명령 통일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교재 보시면 업무의 혼선 그리고 이중 수사로 인한 비능률을 막기 위해서 많이 인용되는 원리입니다. 교재 문제점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바로 4번인데요. 여러분이 PPT로는 살짝 부족하고 경찰 행정학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 그러면 이 영상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꼭 교재를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4번 분업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전문화의 원리라고도 한다. 공무원은 기본 제너럴리스트입니다. 일반 행정가라고 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영역이 나눠져 있고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한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스페셜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분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재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분야에 5년, 10년 정도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웬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술부자가 되는 거죠. 쉽게 해결합니다. 일반인이 아니면 그 분야의 비전문가인 사람이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도 신속하게 어, 대안, 문제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업을 한다는 거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게 참모 조직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지휘관들은 사실은 일반 행정가이고요. 여러 참모 조직, 기획, 예산 이런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업의 원리에서 조직상, 조직 관리상 능률 향상을 위해서 분업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번에 오시면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 줄.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부서가 최고야. 우리 부서가 없으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부서 이기주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소외감 느끼겠죠. 저쪽 부서에서 나를 안 껴주는 거죠. 네. 자기네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전문가가 되기도 하지만 뭐가 돼요? 전체적인 시각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바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거.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어, 제일 싸움 잘하는 건 누구예요? 관우입니다. 신장 2m의 장수이죠. 그리고 장비가 힘은 더 세요. 그런데 삼국을 통일한 건 누구죠? 유비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그 사람은 조정과 통합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머리는 누가 더 좋아요? 제갈량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브레인으로 놔두고 조직을 통솔하는 천하통일의 황제가 되는 것은 누굴까요? 예, 유비입니다. 왜? 조정은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의는 얘기했습니다. 조직 운영의 제1의 원리다. 암기하셔야겠죠, 여러분. 중간고사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말고사에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만약에 시험 범위가 된다 그러면. 교재에 바로 1번 보시면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정연하게 배열, 통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을 하다 보면 특히 갈등 상황에서 그 능력이 뭐야? 음,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난세의 영웅이 온다.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겁니다. 이해 상충, 물적 자원의 경쟁, 이념과 이념의 충돌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까지 해서 조직 편성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사실 경찰 행정학 단위에서 조직론을 요 정도 끝내는 건 사실은 너무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가장 경찰학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직론 파트입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교재를 조금 더 읽으신 다음에 뒷부분에 가시면 조직론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고 정리한 후에 경찰 인사론을 또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2절 경찰 인사관리론 마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질문과 토론이 함께 해야 되는 수업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30분 분량 정도 진도는 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좀 책을 읽고 암기를 하신 후에 뒤에 있는 기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말고사도 중간고사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말고사에서는 그 기출문제 중에 몇 문제를 좀 뽑아서 여러분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절에 경찰 인사론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인사 관리부터 나가는데요. 인사 관리란 게 뭘까요? 여러분 나중에 경찰 되시고 나시면 분명히 인사부서가 인사통이 새로 정해집니다. 아니, 경무부서에서 인사를 담당하는데요. 인사라는 거는 여러분 채용부터 시작해서 퇴직까지를 관리합니다. 물론 중간에 승진, 징계까지도 다 관리하게 됩니다. 경찰은 아주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어, 사람을 모집, 채용하고 관리,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관리해 나갑니다. 왜 이런 작용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인적 자원이, 훌륭한 인적 자원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조직이 운영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입직 후에도 인적 관리 차원에서 사람의 어떤 그 구성원들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이 늘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리고 사기 관리,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인사 관리의 기본 베이스고요. 그리고 조직의 목표만 앞세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아 실현 등 욕구가 조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컨트롤, 매니지먼트 해줘야 된다는 게 경찰 인사 관리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개념으로 우리 역관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바람직한 인사관리 시스템일까요? 내지는 조직의 리더가 되거나 서장이 된다면 어떤 시스템을 더 도입해서 밑에 직원들을,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다수 젊은 친구들은 실적주의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관주의 나쁘다. 왜? 두 번째 보시면 이건 역관주의는 영어로 스포일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스포일드 시스템, 스포일스가 뭘까요? 예,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역관주의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255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요즘 정치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당 그리고 여러분 통합당 싸우죠 계속. 미국으로 보면 민주당, 공화당 얼마나 당의 이념과 일치되는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결국은 누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느냐, 누가 더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장점은 정당 정치가 발달할 수 있겠죠. 여기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우리가 정치의 기본은 뭘까요? 예, 민주입니다. 투표를 시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이 정치적 시스템입니다. 이 정치, 이 정치 시스템에서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갖기 위해서 시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시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역관주의라는 거죠. 실족주의가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역관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어, 시민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겠죠.
행정 능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정실주의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실적주의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의는 말 그대로 실적에 따라 움직여지는 시스템인데요. 여러분 교재 256페이지에 보시면 실적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 각각 있어야 되고 면허증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통과하셔야 되고요. 실력에 따라 승진하는 제도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것 같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경찰 못 돼요. 경직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어. 엘리트주의죠. 지휘관이 통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주의가 장점도 있어요. 신분 보장, 그리고 청렴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패 방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적주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역관주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 공직 분류에 대한 이슈가 이 인사행 중에서 중요한 파트인데요. 첫 번째, 계급제, 직위분류제. 계급제는 앞에서 말한 계층제와 살짝 비슷합니다. 이건 뭐냐? 계급이 있어요. 경찰 어때요? 계급 있죠. 계급에 따라서 뭐가 있죠? 그거에 맞는 책임과 권한이 따라갑니다. 계급을 나누는 기준은 자격이에요. 시험이나 실적을 보여주셔야 승진시켜줍니다. 학력을 기준으로. 그러면서 계급제는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장점은 뭘까요? 어, 인사 배치의 신축성. 이게 뭐죠? 경위만 달고 있으면 경찰이 전 분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 순찰 팀장부터 시작해서 지능범죄팀장, 요즘 경감으로 바뀌었지만, 외사반장, 보안반장. 그래서 전 분야 다 경험할 수 있는 인사 배치의 신축성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제는 순경부터 들어와서 뭐 총경까지 아니면 경위부터 시작해서 치안 총감까지 평생에 걸쳐서 60살 될 때까지 아무도 나가란 소리 못합니다. 직업 공무원제 평생에 걸쳐서 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6페이지 계급제의 특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축성, 융통성 이런 말이 그리고 폐쇄형, 순경에서 들어가던 경위에서 들어가던 그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높은 계급까지 중간에 들어오는 건 별로 없어요. 고시특별 빼고는 이런 폐쇄형 충원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급제 공부하셨고 그 다음은 직위 분류제. 여기 직자 있죠? 직자. 이건 하는 일에 따라서 이건 계급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오사카 경찰서를 갔습니다. 우리 경찰청 규모 이제 지방청 규모예요. 딱 갔는데 똑같은 경정인데 어떤 경정은 조서를 받고 있어요. 어떤 경정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얼마나 그 하는 일에 난이도가 높은가, 책임이 있는가, 전문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월급, 예, 당연히 월급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무의 종류와 책임과 난이도를 중심으로 분류한 게 직위 분류입니다. 이건 하는 일에 따라서 보수가 다른 거예요. 수당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수의 합리적 기준 제시. 아주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기출문제로도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인사 배치, 실력 있는 사람만, 외사통만, 경무통만, 인사통만 그 분야에 배치를 시킵니다. 임용 인사 배치 기준의 객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화될 겁니다. 전문화. 그 분야의 전문가만 일할 수 있어. 그리고 너의 권한과 책임도 명확해. 내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돼. 왜?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야. 너는 내 말을 인정해야 돼. 네가 아무리 계급이 높다 하더라도 나 이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 일한 노하우가 있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직위분류.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6페이지 가로 2번 첫 번째 줄부터 쭉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 수업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이 분야를 읽고 갔을 겁니다. 특징도 알아두시고요. 그 장단점이 박스로 해서 2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계급제 장점 보시면 일반 행정과, 신분보장, 직업공모제, 신축성 이런 단어는 줄 그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계급제 장점인 것은 다음 계급제의 단점인 것은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급제의 장점이 직위분류제의 단점이 된다. 서로 역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직위분류제에 보시면 가장 잘 나오는 말 보수 결정의 합리적 기준 제시, 행정의 전문화 이런 말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경찰 교육훈련이라는 게 있는데요. 승진하실 때마다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니면 위탁해서 아니면 직장훈련이라고 발표 하나 해주시고 직장훈련 가시면 체력 그리고 사격 직장 교육 한 달에 한 번씩 강당에 모여서 서장님이 하시는 훈화 말씀을 한 시간여에 걸쳐서 들으셔야 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조직에도 느끼고 뭐 옆에 뭐 과장 계장님한테 눈조정도 찍을 수 있는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묘미가 또 나름 있습니다. 직장 훈련이라고 합니다. 교육과 에듀케이션과 훈련, 트레이닝의 차이는 교육은 knowledge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식, 가치, 신념 이런 걸 가르친다 하면 훈련은 그야말로 스킬에 관계된 훈련시키는 거죠. 좀 낮은 차원의 육체적인 단순한 반복하는 성격이 있는 게 직장 훈련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는 단연평가제입니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요즘 새로 도입된 것이고 기출문제에도 나옵니다. 상사, 동료, 하급자, 민원인이 얼마나 이 계급에 있는 신분을 높이 평가하는가. 어, 승진 기간이 되면요. 개인 아이디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들어가서 그 승진 대상자의 이름을 클릭하면서 아주 잘한, 보통임, 나쁨, 평소에 나를 갈구던 상사, 갑질을 하던 상사, 성추행, 성희롱하던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나쁨 누르겠죠. 예,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승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국민 중심, 뭐 이런 개념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58페이지 사기 관리 의에 보시면 영어로 moral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돈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마슬로우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는 생리적 욕구에서 움직여. 우수 그리고 잘 쉬어주면 돼. 그런데 좀 이거가 충족되고 나면 좀 안전한 직업을 갖고 싶어 해. 그래서 공무원에 많이 지원을 하죠. 신분 보장 연금 있으니까. 근데 공무원을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하지는 않죠. 예, 뭔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요. 시위만 경찰에 들어가서 경위님, 주인님, 부장님 그리고 같이 단합대회, 야영을 가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어려움도 서로 상의하게 됩니다. 고충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조직의 장이 되고 싶어. 참여 확대, 권한도 갖고 싶어.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한 제안 그리고 상도 받고 싶어.
요런 건 무슨 욕구일까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저도 상당히 존경을 요즘 받고 싶은 욕구가 물퉁물퉁 떠오르는데 이거의 단점 뭘까요? 내가 내 걸 좀 많이 포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존경의 욕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오셨어요. 뭘 하게 오셨죠? 고등학교를 넘어서서 대학에 오신 이유는 뭔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뭘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욕구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경찰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되셨는데 승진, 아무리 노력해도 승진이 안 돼요. 그럼 될까요? 돼요. 그래서 공정한 승진, 그리고 요즘 경찰 직장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의견이, 나의 권리가, 나의 자유가 조직이란 이름으로 누르고 억압되고 침해돼요. 그런데 내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뭘 만들까요? 단체를 만듭니다. 단체. 공무원 단체 활동입니다. 요런 게 다 충족이 돼야 뭐가 높아진대요? 사기가 관리된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에게 솔선, 결의, 용기를 고취시키는 활동. 이게 사기 관리라고 합니다. 사기 관리가 잘 돼야 어떻게 될까요? 경찰 기반의 이미지도 상승하고 충성을 다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좋은 지휘관들은 일을 시키면서도 그 사람이, 나는 조직을 위해서 봉사했어, 헌신했어,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하지만 또 조직에서 경제적인 게 충족이 안 되고 보수나 승진이 제대로 안 된다면 사기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25, 258페이지에 보시면 마슬로우 욕구 5단계와 함께 어떤 충족 방안이 필요한지가 박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예산 관리는 좀 나가기가 어렵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기부여 이론이 있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이 사기 관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마슬로우의 내용 이론, 인간의 욕구가 뭔지 5단계로 구분했잖아요. 그게 충족되어야 일한다. 이게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과정 이론도 있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오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대학 그리고 순경되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참여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나의 실현, 나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게 포터와 로이어의 행동의 결과가 뭐가 나타난다. 그걸 기대하면서 그 과정을 즐기는 거죠. 이게 과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의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에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어, 일을 한다. 내용 이론, 과정 이론. 내용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 마슐로. 과정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 포터와 롤러.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샤인의 분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경제적인 원인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보다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에는 합리적인 결정, 이런 상황에는 감정적인 결정,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 정도를 알고 계시는 것도 사람을 다루는데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인지 정의해 보는 것도 재미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샤이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기초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제적이에요. 대부분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도 장사꾼처럼 떠보는 거죠. 본다고 합니다. 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지. 그 다음에 사회인간. 나는 돈은 좀 양보하더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인간관계, 사교, 동료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리를 주고 일을 많이 주면 좋아해요. 예. 그래서 군대나 직장에 보면 꼭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분들은 사회적 인간입니다. 그다음 조금 그런 건 이제 나이가 뭐 50이 되면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져요. 누구한테 인정받는다든지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데 자아 실현 인관입니다.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토익 공부하시고 해외여행 가시고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 있어요. 자아 실현. 어, 그리고 아주 높이 굴 무슨 조직에 장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자아 실현. 그리고 복잡인관 이게 다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는 이런 사람에 맞게 나 경제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꾸 일만 맡겨 일 안 해요 그러면 그리고 경제적인 건 별로 무관심한데 자꾸 뭐 당근과 채찍을 준다고 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떤 속성의 사람인지 그 사람한테 맞는 기법 인정해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계속 인정해 주셔야 돼.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기 악양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격 그리고 적당한 보상, 기회 균등 이게 기본 깔려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돌아선다는 거지. 예,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갈등마저도 관리가 가능해요. 진정 관리자인지. 그리고 이게 너무 인위적이어서도 안 돼요. 너무 얄팍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비일관적이어서도 안 돼요. 내 사리사욕에 맞춰서 사람을 조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기, 악양, 방향,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게 인사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인사관리를 공부했는데요. 좀 읽어보시고, 요약해보시고, 뒤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경찰 행정학, 세 번째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예산론 그리고 경찰행정학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을 하고 2주에 걸쳐서 경찰행정학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만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